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여러분은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바뀌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체크할 소식은 역시 이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소식이에요. 이번에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승인이 됐죠. 이번 승인 성명에서 인상적인 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도 ETF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데, SEC 위원회는 게리 겐슬러, 친암호화폐 인사 헤스터 피어스 의원, 마크 우에와 의원, 캐롤라인 프렌쇼 의원, 제임 리자라가 의원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겐슬러 위원장, 헤스터 피어스 의원, 마크 우에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승인된 거죠. 이날 겐슬러가 성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스케일 관련 법원 판결 때문에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ETF 승인 관련 성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인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승인이나 지지를 의미하지 않고 관련 불법성에 대한 SEC 입장도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ETF라는 게 사실 SEC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진 것이고,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을 상품의 승인이거든요. 자그마치 10년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가 부정적이긴 해도 어쨌든 ETF는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일단 이번에 승인된 ETF를 살펴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해시덱스 비트코인 ETF,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바이키리 비트코인 펀드, 아크밋 21쉐어즈 비트코인 ETF,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코인 ETF, 바네크 비트코인 트러스트, 위즈엄 트리 비트코인 펀드,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 등 총 11종이 승인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내는 방식 등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했지만,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의 기회가 열리면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처럼 비트코인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ETF를 승인받은 자산 운용사들은 현재 너도 나도 투자자들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수수료를 엄청나게 낮춘 만큼 일반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까지 엄청난 투자 수요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따라서 관련한 첫 번째 펀드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어디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흘러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즉시 비트코인 현물 매수가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게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첫 거래가 시작될 때 시장에 4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 첫날에는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나 소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기금 등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올 전망인데,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는 주 연기금 및 재무부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처음 12에서 24개월 동안 약 500억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 수치는 2021년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을 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데, 처음 며칠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유치되었지만, 현물 ETF는 이런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서 이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상승할 것이고, 전체장의 상승이 시작된다는 그런 굉장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2024년에 본격적인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기분 좋게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건,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다시 한번 XRP ETF가 상장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자산운용사 발키리의 CEO가 XRP ETF에 대한 멘트를 전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ETF에 관련해 수많은 서류가 제출될 것이고, 더불어 XRP ETF 관련 서류도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멘트를 전한 거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공개 거래 신탁 중 하나에 XRP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CNBC의 암호화폐 관련 가격 표시 프로그램에 XRP를 후원한 것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더불어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로서 둘 다 XRP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긍정적인 규제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XRP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로, 발키리의 CEO는 XRP ETF가 나오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 정말로 그레이스케일이 XRP ETF를 추진할 수 있을까를 분석해보면, 일단 그레이스케일의 행보를 살펴볼게요.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의 주식을 통해 기관
기관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최초로 제공했었어요. 전성기에는 이 신탁의 주식이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의 2배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죠. 이런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GBTC 주식을 사는 것이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쌌는데, 그레이스케일은 2%의 수수료로 몇 년 동안 유일한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며 큰 보상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2021년 3월부터 GBTC는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2022년 5월 테라, 루나 생태계 붕괴로 시작된 최근에 암호화폐 겨울 동안 할인폭은 더 커졌죠.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승인하면서 GBTC와 기본 비트코인 간의 할인이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 일전에 그레이스케일은 미등록 증권 공모에 자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SEC가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제소한 후 이전 리플 신탁을 폐쇄했지만 다시금 디지털 대형주 펀드에 XRP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건 자산의 제도적 적합성에 대한 정서가 바뀌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ETF가 곧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간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다음은 XRP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정말 여러 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XRP ETF에 대한 가능성은 이렇게 여러 번을 강조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 비트코인 ETF처럼 XRP ETF가 승인된다면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XRP의 직접적인 상승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XRP ETF가 승인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역시나 SEC와 리플의 소송이겠죠. 이 소송에 관해서도 현재 합의 가능성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손해배상 관련 디스커버리 완료일이 2월 12일이거든요. 즉 2월 12일까지 SEC가 관련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 지금 SEC가 리플 및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공격적이었던 걸 감안하면 디스커버리를 포함해서 이상할이 많지 아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는 SEC 입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규제권이 더욱 약해졌고, XRP 토큰이 증권이 확실하다는 새로운 증거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플과 SEC 간의 합의가 고려되고 있다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면 소송도 합의되고 XRP ETF까지 추진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XRP 가격이 재미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라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